슈퍼 JK의 JK입니다. 아, 쪽팔려 미치겠네 진짜. 이런 말이 태국어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태국어에도 쪽팔리다, 뭐 이런 창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속어로 쪽팔리다는 말이 있는데요. 태국어로는 카이나 혹은 시아나라고 합니다. 카이는 뭐 물건 등을 판다랄 때 이제 그때 쓰이는 말이고요. 나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뭐 얼굴이 팔리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아는 뭐 상하다 아니면 뭐 죽다 이런 뜻 정도 될 거예요. 나는 똑같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상하다, 얼굴이 죽었다. 다음 한국어로 이제 뭐 풀이하자면은 뭐 비속어로 이제 쪽팔리다라는 정도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체면치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인들만큼이나 태국인들도 이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태국인들도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그러니까 쪽팔림 당하는 걸 갖다가 굉장한 치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둘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타인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요, 이게 분명히 다음에 화로 돌아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이 짜이런과 짜이엔옌 이 두 가지예요. 짜이런은 심장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 참 다혈질이고 성격 급하다라는 뜻이고요. 짜이엔옌은 심장을 차갑게 그러니까 조금 진정해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태국 사람들한테 비해서 급하고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태국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민족성을 잘 모르시고 오시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꾸짖어요. 그러다 보면은 순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돌변해 버려요. 태국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외국에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감정을 한번 누르시고 이 상대방을 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체면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신솥, 그쵸? 뭐 지창금, 예물, 보답금,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쓰이는데요. 많이들 그냥 처갓집에 그냥 갖다 주는 돈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 사례금에 더 가깝습니다. 딸을 이만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사례를 드리는 건데요. 뭐 이쪽에 고유 문화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신소도 유래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유래는 뭐냐면요, 이 딸을 이만큼 키워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드린다는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집안에서 아들과 딸이 낳으면 남자아이는 그 집안에 대들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그리고 사회로 진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딸이 낳으면 어때요? 그냥 최소한의 공부 혹은 그마저도 안 시켰고, 그래가지고 집안의 한 일원으로서 식솔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나갔죠. 나중에 이 둘이 장성을 해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처갓집에 숟가락 하나를 덜어주는 의미도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처갓집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일꾼을 하나, 노동력을 하나 상실을 하는 거예요. 셋이 할 일을 둘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보답의 사회의 차원에서 예전에는 이 뭐 가축도 몇 마리 주고 복식도 주고 하던 게, 이 문명사회 혹은 뭐 이제 근대화에 이르러서, 문명사회보다는 이제 근대화에 이르러가지고 현금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동남아의 지배적인 한 가지 문화, 이 화교 문화들 때문에 현금이 오가기 시작하고, 그에 따르는 과시욕 때문에 상류사회로 갈수록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신솥도 어떻게 보면 이 친부 집안의 체면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대변해주는, 가늠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이 신솥 말고
결혼식 식전 행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칸막이라 그래요. 칸막. 이게 뭐냐면요, 한국의 함이랑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도 볼 수 있죠. 결혼식 하는 당일날 아침에 신랑이 신속과 준비해 놓은 예물들, 금 같은 거를 가지고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만큼 잘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칸막이 왜 체면 칠했냐, 체면 의식이 있냐 하면은, 칸막 행사를 아침에 할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와요. 그래가지고 신솔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예물이 뭐가 들어가느냐, 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딱 본 다음에 그 신부 측 집안의 수준이나 위치를 갖다가 가늠을 해요. 그리고 이 결혼은 참 잘한 결혼이다, 반대로 이 결혼은 좀 그렇다 라고 자기들끼리 막 기준을 삼아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신솥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솥을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작게 다운시켜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이 신부 측의 뭐 장인이나 장모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결혼식 신솥보다도 이 칸막이라는 행사를 갖다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면들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칸막 행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부 집의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그러고 나가지고 결혼식 하면은 이 본식 행사에 이 신솥을 갖다가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예물이랑 해가지고 이 상단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례가 없기 때문에 제일 이 상단 스테이지에는 장인 장모,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앉아 있어요. 상단에. 그 바로 앞에다가 이 신소스로 받은 돈과 예물들을 딱 깔아놓고 뭐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뭐 우리 집안이 이 정도다, 우리 사위가 뭐 이만큼 해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뭐랄까 마음에 드는 풍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솥의 금액을 굉장히 뭐 많이들 이제 저한테를 여쭤보시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부의 집안에서 원하는 만큼을 뭐 내고는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 기준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부집의 그쵸, 사회의 위치나 지위, 그리고 신부의 이 교육의 수준, 그리고 신부 측의 뭐 재력, 여러 가지 것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신부 측에서 장인과 장모가 협의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 집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가져와. 내 생각에 조금 많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좀 깎아주세요 라고 애교 부리면서 조금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랑이 혹은 신랑의 집에서 그래 우리 며느리 내가 볼 때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얼마 주고 데리고 갈게, 이렇게는 하지 못하는 게 이 신솥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해 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태국판 김태희 혹은 이 태국판 송혜교라고 불리는 이 촌푸 아라야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신랑은 재벌이죠. 재벌인데 중국계 화교인데 그 당시 촌푸가 받은 신솥의 액수가 1억 800만 바트입니다. 그 당시 환율로 하면 약 37억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환율로 하면은 4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페닌슐라, 방콕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탑3, 탑5 안에 드는 이 5성급 호텔 페닌슐라에서 했고요. 결혼식 비용도 어마어마했지만 뭐 예물 같은 것도 어마어마했죠. 뭐 다이아 같은 경우는 8캐럿짜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 당일 벤츠 S300 15대가 일렬로 줄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수석과 운전석 옆에 이 촌푸와 이 신랑의 이니셜을 받고 그 15대가 일렬로 해가지고 결혼식장 페닌슐라 호텔로 쭉 갑니다. 물론 방콕시에서 교통통제를 다 해줬어요. 뭐 이런 탑 여배우나 이런 사람들의 신솥 액수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뭐 이 서민들 정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몇만 바트 왔다 갔다 하고, 중산층 올라가면은 10만 바트에서 2, 30만 바트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뭐
뭐 100만 단위, 100만 밭, 200만 밭, 300만 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상류사회 같은 경우는 아예 받지도 않는 집도 저는 봤어요. 뭐 우리 집 먹고 살 만큼 있으니까 안 가져와도 돼. 내가 우리 하객들한테는 얘기를 할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이제 봤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도 죽고 나서도 체면치레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동네 사원이나 이런 데서 장례를 치르고 뭐 짧게는 3일, 그래도 조금 이제 뭐 덩방이 있었다 그러면 5일 정도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굉장한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죽어서도 조금 이렇게 추대를 해주고 그리고 체면치레를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와포 호사원이죠, 뭐 그런 데나 혹은 굉장히 유명한 절, 뭐 와타텅 같은데, 방콕이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장례식을 해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도 3일장이나 5일장이 아닌 7일장으로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과 장례식만 봐도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낯에 대해서,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뭐 알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 비춰지는 나나 혹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태국 속담에 팍치로이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치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수입니다. 고수. 팍치로이라는 말은요, 음식 위에다가 고수로 장식을 해, 고수를 뿌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음식의 질과 이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이쁘게 꾸며 팍치로이나 라는 말인데, 한국 속담으로 변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빛 좋은 게살구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 그러니까 저도 뭐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요즘 세대들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에 비해 가지고, 태국 사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이제 사치도 심하고 그리고 치장도 심하고, 그리고 일단은 쓰고 보자는 이런 위주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저축률이 태국은요 거의 없다 그럽니다. 굉장히 조금 나중에 향후 10년 20년 후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크게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오늘은 이 태국의 체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글쎄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한 편 정도 올릴 건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이 태국 제대로 알기도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어디 가가지고, 특히 외국 가가지고 태국 같은 데 오셔가지고 너무 체면치레 하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이지하게 가시는 것도 이 여행의 묘미, 그리고 타국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제대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했습니다. JK였습니다.